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재미난 책 하나 갖고 왔는데요. 말투 하나로 의외로 잘 되기 시작했다. 제목이 조금 길죠? 말투 하나로 의외로 잘 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오시마 노부요리가 지었고요. 그리고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선은 요즘 이제 서점에 가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자기계발서가 여러 가지 형태가 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말하는 습관,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말하는 습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많은 그런 조언을 담은 책들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 주 친구 만나려고 이제 오래간만에 종로 쪽에 나갔다가 서점에 갔는데 이거 책 보고서 이거 좀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역시 이렇게 책 자체는 크게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좋은 책인 것 같고요. 4페이지 이제 프리페이스 시작하면서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안 돼. 이 말을 잘할 수 있어 라고 바꿨더니 난 안 돼 라는 말을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바꿨더니 자 볼게요. 자, 누구에게나 무심코 불쑥 튀어나오는 말투가 있다. 일하기 전에 야, 좀 시작해볼까? 이렇게 막 기합을 넣기도 하고 상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공감하기도 한다. 성가신 부탁을 받았을 때는 짜증나. 이렇게 내뱉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투라도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긍정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 화와 짜증으로 가득한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투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말투는 나와 그리고 내 주변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암시의 힘을 지녔기 때문이죠. 하면서 이제 이 글을 쓴 우리 아까 제가 오시마 노부요리 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진짜 자기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안 돼. 난 안 돼.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굴했던 자기의 전기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페이지 보시면 이제 대학 시절 선배랑 또 얘기를 하는 동안 이게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또 튀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난 안 돼. 난 막 형편없는 인간이야. 막 평소 말투가 튀어나왔는데 자, 그 말을 들은 선배가 야, 너는 그게 문제야 하면서 지적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또 뭐 잘못했으니까 혼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선배가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화를 낸 이유는 정말 내가 못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서 그렇게 화를 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배 입장에서는 뭐든지 잘하면서 매번 형편없다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좀 짜증이 났다라는 얘기를 해줬대요. 해서 냉정하게 돌아보니 나를 분발시키고자 했던 말이 어느새 부정적인 암시가 되어 뭘 해도 안 된다는 포기하고 있는 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더 나쁜 건 이렇게 스스로 형편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난 형편없지 않아. 난 대단해. 이렇게 무의식 중에 주의를 깔보기까지 했었대요. 해서 나의 말투 뒤에는 재능을 꽃피우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었다. 해서 이러한 일을 겪은 이후에 나는 안 돼 라고 말할 타이밍에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냥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우리 그 확신이나 확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람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교재가 이제 너무 두꺼우면 읽다 말잖아요. 근데 그 책도 끝까지 읽을 수 있었고, 교수님한테도 칭찬을 받고, 지금까지 먼저 말을 건네지 않은 친구들이 같이 자기한테 같이 운동도 하고 술을 마시러 가자며 말을 걸어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 한 가지, 다른 게 달라진 게 아니라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하루하루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책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크게 6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될 일도 안 되는 이유 말투에 있습니다. 아니면 흠칫 주저하는 소심한 나를 바꾸는 말투. 자, 저는 오늘 솔직히 3번째를 한번 같이 보고 싶거든요. 뭘 해도 흥미없는 나를 바꾸는 말투. 해서 페이지를 조금 많이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저는 1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게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파트마다 좀 자기한테 끌리는 그런 어떤 조언,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여기 3번째,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하루 종일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면은 의욕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럴 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투, 해서 1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한마디가 하루의 기운을 결정한다. 아침 한마디가 하루의 기운을 결정한다. 여기 보니까 아침부터 축 처져 있고 초조하고 갑갑하기만 했던 적은 없는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어떤 남성의 경우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우선 일어나는 순간 귀찮다. 다 귀찮다. 솔직히 좀 남 얘기 같지는 않은데, 귀찮다는 생각이 정말 온몸에 그냥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 준비하고 아침 식사 하면서도 계속 어때요? 사람이 막 귀찮다 하면은 그냥 한숨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냥 계속 한숨을 쏟아내고 그냥 만사 귀찮은 거죠. 근데 이렇게 몸이 축 처진 상태에서 나가면 솔직히 우리 아침에 출근할 때 어때요? 막 지하철이다 아니면 버스다 정말 사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전철에 몸을 실으면은 이런 초조해진 기분에다가 이 귀찮은 기분까지 더해지니까 계속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운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고객까지 만나야 되는데, 이제 고객까지 만나고 이제 회사 돌아가려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왜 사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해서 이제 114페이지 끝에 보면은, 자, 여기에는 한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까? 이런 생각은 우선 일단 접어놔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중에 널리고 널린 그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 어차피 그 책들 읽으면 어때요? 물론 저도, 그러니까 요즘 자기계발서 많이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거기 안에 있는 비법이 다 100%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죠.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당신에게는 말투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나는 이 남성에게 귀찮아라는 말투를 별거 아니야.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과감하게 별거 아니야. 이 말로 한번 바꿔보라고 조언을 했대요. 자, 그러자 그렇게 짜증스럽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자, 그는 아침에 일어난 순간, 원래 일어나자마자 귀찮아였는데, 정말 귀찮아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영업을 하러 가야 되니까 고객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그 순간에도 계속 다운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객을 만날 때도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왠지 기분이 상쾌해지니까 아침 식사도 평소보다 맛있고 전철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이거 별거 아니야. 초조해지는 느낌도 더 줄어들고. 자, 이러다 보니까 그 까다로운 고객들을 만날 때도, 그냥 평소라면 이런저런 이야기에 머리가 복잡해져서 상대가 말하는 걸 그냥 듣기만 했을 텐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고객을 대하는 상대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매직 월드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귀찮아 이런 게 생각이 났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해서 아침을 여는 말투를 한번 바꿔보자. 자,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도 그리고 주위의 평가도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이 좀 보이실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챕터가 끝나면은 이제 바꿔야 되는 말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찮아라는 말 밑에 보면은 별거 아니야. 이거 보이시죠? 해서 첫 번째 파트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가서 보면은 나른함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30초 말버릇. 나른함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30초 말버릇. 근데 여기서도 이제 실은 앞에 있는 남성분의 경우랑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이 여성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찮아 이것도 있지만, 나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무 나른해. 나 너무 피곤해. 근데 문제는 이제 아침부터 이 말을 이제 습관적으로 항상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일 나른하다는 그런 생각에, 뭘 해도 기운이 나질 않아 하루하루 겨우 일을 처리해 가느라 몹시 마음이 무거운 이 여성분의 사례를 갖다가 나른함의 늪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한테는 이제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말투로 이런 어떤 상황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습관이죠. 이거를 고치게끔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질 않지만, 그래도 속냄샘 치고 한번, 나른해라는 말투를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정말 들어도 좋지 않아요? 좋아질 거야. 이 말로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일부러라도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분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 말을 반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확실히 자고 일어났을 때도 자, 전날 품었었던 어떤 불쾌한 감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잠을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몸이 회복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자, 그 다음에 힘들었던 집안일도 훨씬 수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중간중간 그림이 좀 많거든요. 같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확실히 비교가 되시죠? 한쪽은, 나른해 이거라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말투를 바꿨잖아요.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러면 이게 사람이 근육이 풀려서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껏 없었던 여유가 생겨서 자신의 시간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맨날 막 집안일에 치우고 항상 나른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거를 마음속으로 항상, 그러니까 바깥으로 소리를 내서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좋아졌다라는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22페이지에 보면, 병은 마음에서 온다. 결과적으로 내 생각에, 병은 말에서 오는 것과 같다. 당신이 쓰는 말이 기분을 좌우하고 그리고 그 기분이 몸의 가벼움과 무거움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해서 나른해 이 말을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만 점프해서 13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안경을 쓰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게 돼요. 자, 여기 132페이지는 원하는 나를 만드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하게 될 거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여기 챕터를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 말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해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말투를 재검해 보면 말투가 무의식 중에 현재 자신을 이상향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더라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하면 무시당하고 얕보여서 스스로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남성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건강해지고 싶은데 항상 스트레스가 너무 산처럼 많이 쌓이니까 왜 이렇게 내 몸이 망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똑같이 이래도 건강한데 왜 나만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 고민이 끊기질 않았대요. 근데 이 남성의 행동을 점검해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수고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무 대견해 오늘 하루 종일 버틴 게 그러면 내 자신한테 야 수고했어 너 진짜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그나마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아니 자기가 자기한테 수고했어 라고 말한 후에 이런 바보 같은 이라는 말을 자주 덧붙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고생한 거 알아서 수고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더 일을 잘하지 못했지? 일을 더 잘할 수 없었을까?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게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나 바보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해서 이렇게 이런 바보 같은 이라는 말 대신에 134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런 바보 같은 이라는 분노의 감정이 솟구치면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말투로 한번 바꿔보래요. 우리가 큰 실수를 했거나 불쾌한 기억이 떠오르면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은 이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러니까 옛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영문과니까 막 뭐 섹스피어나 이런 거 막 연극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때 수업이 섹스피어 연극을 보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파트를 대사를 다 암기를 해오는 거였어요. 근데 대사를 그냥 암기를 해서 쓰면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교수님이 한 명 한 명 다 시키면서 이제 나와서 그 암송을 다 직접 시키셨는데 제가 원래 이제 좀 그래도 그 반 안에서 잘하는 편이었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엄청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시작하기 전에 이 학생 하는 거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너무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면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니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바보 같을까?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제가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새하얘졌지만 그래도 제가 기억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나를 좀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그래도 잘했다.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너는 지금 잘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남성의 그 사례에 이제 잘하고 있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건강해지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한마디를 더 덧붙이래요. 잘하고 있어. 여기다가 건강해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불쾌감에서 벗어나자, 자, 이전까지 작심 3일로 끝났던 조깅도 계속할 수 있었고,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건강한 사람에 점점 가까워져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34페이지 끝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는 지금까지 반성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한다. 물론 반성도 좋지만 의존증 치료에 관여했던 내 경험에서 말하자면 반성은 하면 할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또 실수했어?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반성하면 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의존할 대상을 찾게 된다. 반성하지 않으면 내 스트레스가 쌓일 일이 줄어들어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안해져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나를 꾸짖고 단련하는 당근과 채찍보다는 당근과 당근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한 파트 끝나고 나면은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다른 부분은 다 기억이 안 나도 잘하고 있어. 이 말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볍게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또 책을 읽는다고 읽는데 또 이제 바빠지는 시즌이 돌아와서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틈틈이 제가 책을 읽고 이렇게 좋은 부분 있으면은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남은 하루도 여러분들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